지금 부동산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대충 뽑아보니까 30가지 정도 됩니다. 95% 이상이 지금 이 문제를 블로그에 계속 방치를 하고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목이 너무 단순하거나 키워드가 없는 사례입니다. 이게 이분이 적어 놓은 게시물의 제목인데 제목에 날짜만 적혀 있어요. 키워드가 없습니다. 블로그는 키워드가 없으면, 특히 제목에 키워드가 없으면 검색이 안 됩니다. 이렇게 검색이 안 되는 글은 쓰시면 안 돼요. 자, 이분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날짜하고 요일만 적어놨죠. 그리고 여긴 또 임시 저장한 글인데, 블로그에 글을 적다 보면 블로그든 카페든 내가 쓰던 글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적어놓고 나중에 제목이나 이런 걸 수정하시더라고. 이런 분들도 종종 보이더라고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는 정말 가끔 수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거든요. 근데 너무 빈번하게 수정을 하면요, 대행업체로 봅니다. 대행업체. 네이버는 여러 가지 이용 패턴을 계속 살펴봅니다. 그 패턴 자료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에디터에 수정하는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임시 저장하는 기능도 다 있어요. 그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지 이렇게 발행을 해놓고 수정을 빈번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쓰고 또 저장하고 쓰고 발행하고 쓰고 발행하고 쓰고 발행하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제목 붙여가지고 이 발행을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공장 매각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공장 매각. 내음절. 공장 매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역대 블로그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글들이 쌓였을까요? 최초로 공장 매각이라는 제목을 써가지고 발행을 했을 겁니다. 못해도 1000명은 될 것 같아요. 이분처럼 똑같이 달랑 이렇게 키워드만 넣어가지고 공장 매각이라는 키워드만 넣어가지고 발행하신 분이 100명은 될 겁니다. 100명은.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오래전에 발행됐던 게시물하고 제목이 너무 똑같다 이러면 상위 노출을 잘 안 해줍니다. 이런 거는. 쉽게 말해서 남들이 안 썼을 것 같은 제목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한 번도 안 썼을 것 같은, 아무도 안 썼을 것 같은 문장을 구성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제목은 그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딱 내만 썼겠다 싶은 그런 문장을 구성해서 제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키워드는 잘 넣었는데 제목 구성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까 앞에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내보다 먼저 발행한 사람이 없는 그 문장을 구성하셔야 된다고요. 블로그라는 게 나오고 나서부터 이 문장으로 게시물을 발행했던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내가 쓰는 문장이 중복이 안 되도록 적어야 됩니다. 뒤에다가 뭔가를 적으셔야 돼요. 한선 3차 38병 매매 초등학교 가까워서 애들이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적으셔야 돼요. 제목 중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 노출이 더 잘 되거든요. 일단 키워드를 잘 잡은 블로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 번째입니다. 신사동 부동산, 역삼동 부동산, 도남동 부동산, 홍제동 부동산, 가자동 부동산. 아까 앞에서 본 블로그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뒤에 미사여구가 붙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신사동 부동산 하고 뒤에 뭐라 적어놨지 않습니까? 아파트들도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이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 아무도 그 앞에서는 이런 문장을 안 썼을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 이분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사동 부동산이라고 검색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면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그 동네 매물을 찾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키워드를 쓰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이 주제로 글을 쓰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남동 부동산을 검색하는 분들을 잡기 위해서 이 키워드를 넣은 겁니다. 제목을 굉장히 잘 정하셨어요. 이번 사례는 제목의 키워드를 남발한 사례인데, 자, 이 제목을 보면 주안역 사무실 임대, 주안역 역세권 사무실 임대, 인천 사무실 임대, 주안동 사무실 임대, 간성역 사무실 임대. 이 글 하나에 키워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무실 임대가 너무 많이 중복됐습니다. 옛날에 마케터들이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썼어도 노출이 다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제목에 완전 키워드를 다 몰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키워드를 매 글마다 전부 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검색 결과에 뜨는 모든 블로그 글들이 이런 제목으로 뜨는 거예요. 얼마나 읽기 싫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남발을 하면 검색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데 바뀐 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죠. 마산 중리, 마산 내서, 내서읍, 용담리, 용담리 토지, 토지 투자, 소형 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키워드만 갖다 때려 박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쓰고 싶은 키워드하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요번처럼 쓰셔야 돼요. 요번처럼 깔끔하게 내가 진짜 노리는 키워드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중복되는 키워드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잘 보시면 그래요. 중복되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하셔야 됩니다. 신사동 부동산 해놓고 뒤에는 아파텔 부동산, 부동산 주택수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계속 쓰시면 안 된다고요. 한번 쓴 키워드는 웬만하면 뒤에서 쓰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 제목 안에서는 빼야 돼요.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는 조금 문장이 어색하더라도 빼야 됩니다. 빼야 돼. 자, 5번째는 제목에 특수문자를 사용한 사례인데 하나의 사례이긴 한데 요 특수문자를 쓰셨지 않습니까? 특수문자. 이런 걸 특수문자라고 하거든요. 별표, 뭐 네모에 까만색 칠한 거 하고 제목에 이런 걸 쓰면 분명히 눈에는 잘 띄거든요. 근데 이런 거 쓰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안 줘버리면 이런 특수문자를 써야지 눈에 잘 띌 거니까 개나 소나 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페널티를 주게 되는 겁니다. 페널티를. 그 페널티가 미미하더라도 지금 어떤 키워드든 검색을 해보시면 상위에 노출되는 글들은 이런 특수문자를 쓴 사례가 거의 없어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이 잘 검색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다. 그러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상위 노출. 근데 사람들이 경쟁을 많이 하는 키워드다. 뭐 가끔 쓰는 거는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블로그 자체가 뭐 힘이 강력하다 그러면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수많은 사례가 이미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특수문자를 쓰셨죠. 뭐 좀 쓰시다가 블로그를 방치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방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블로그를 실제로 계속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뭐 부동산 카페 기준으로 봤을 때 공유중개사 중에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95%는 아예 운영 자체를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수문자 쓰시면 안 됩니다. 제목에 키워드 반복, 대량 포스팅, 블로그는 굉장히 잘 꾸며놓으셨는데 자 보시면 너무 포스팅을 많이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글도 이렇게 도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죽은 블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발행을 하셨어요. 하루에. 이거는 도배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컨텐츠를 도배한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봅니다. 자동으로 감지를 합니다. 이 창원도 계속 반복되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목에 의미 없는 반복 키워드 상호명 반복.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반브릭스 창원상가, 어반브릭스 창원상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신 공유중개사. 이걸 도대체 왜 넣습니까? 도대체. 이 모든 글들이 다 검색이 된다고 한들 글을 이런 거는 안 넣어도 이걸 클릭했을 때 내가 일신 공유중개사인지 세부적인 정보 같은 거는 사실 알 수 있거든요. 클릭을 해봤을 때 창원부동산, 창원부동산 이렇게 너무 반복적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썼으면 이 키워드를 썼으면 좀 이따가 쓰셔야 돼요. 요즘에 또 이따가 좀 한 이쯤에 쓰고 그렇게 하시지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여기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보세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도배입니다. 도배로 봅니다. 이런 거는. 다음은 제목 단순 반복. 최악의 사례입니다. 최악의 사례. 행복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분 같은데 블로그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글을 쓰면 일일 1포스팅을 해야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계속 발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 문서가 돼요. 중복 문서. 보면 내용이 없어요. 또 블로그는 제목이랑 이미지 그리고 본문에 텍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다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게 없는 글은 동글로 칩니다. 동글. 그냥 우리는 사람이라서 이게 이분이 뭐 어떤 의도로 적었는지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런 글도 다 읽을 수가 있고. 근데 검색 엔진은 그런 걸 몰라요. 로봇입니다. 로봇. 다음 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메인으로 들어왔거든요. 이 아이디를 쳐가지고 메인으로 들어왔는데 아무 글이 없어요. 아무 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익숙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눌리면 다 나온다, 제대로 나온다, 볼 수 있다, 이걸 다 알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고객한테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명함에 적어놓지 않습니까?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뜹니다. 이렇게 뜹니다. 뭐야 이 사람, 부동산을 하고 있긴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 나가버린다고요. 블로그 관리 화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블로그로. 프롤로그로 설정돼 있으면 블로그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이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세요. 사실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보세요. 아직 작성된 글이 없습니다. 사실 많거든요. 150개나 되는데 랜딩 페이지를 설정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카테고리의 랜딩 페이지를 설정하셨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게시글을 많이 작성하셨다가 삭제를 하신 분입니다.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뭐 화려하게 잘 떴을 겁니다. 삭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를 전체 보기로, 차라리 전체 보기로 해놓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전체 보기로 차라리.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매물 정보 같은 경우는 뭐 못해도 한 일주일에 한 개씩은 올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운영하다 보면.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랜딩 페이지로 설정해 놔도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체 보기로 누르면 이제서야 다 뜨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글이 있는데도 이렇게 뜬다고요. 랜딩 페이지를 임대로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임대라고. 근데 일반인은 모릅니다.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잘못 설정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제목에 매물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매가 12억, 뭐 매매가 15억, 875평 이렇게 해놓으시면 상품 홍보하는 그런 게시물이라고 생각해요. 제목에는 가격으로 오인될 만한 거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가격을 웬만하면 안 적는 게 좋아요. 근데 제목에다가 가격을 막 적어 놓는다.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정보성 글이라기보다는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 상업성 글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짧은 본문.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본문이 너무 짧습니다. 이거밖에 안 돼요. 이미지는 제대로 된 건데 여기 보시면 본문이 이거 뭐 다 해도 200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800자 정도는 돼야 돼요. 제일 안전한 거는 1000자로 넘어가는 겁니다. 1000자. 최소 1000자는 채우셔야 됩니다. 본문 텍스트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본문이 짧은 글, 제목이 너무 키워드만 있는 글, 중복되는 글, 뭐 이런 거는 검색 엔진 입장에서 본문이 굉장히 짧거든요. 이분도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속의 내용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색 엔진은 쓰레기로 봅니다. 진짜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목은. 이분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죠.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도 최소 800자. 1000자 채우십시오. 1000자. 아무리 못해도 1000자를 채우셔야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아까 제목도 이제 아시겠죠? 이게 글자 수를 보는 게 뭐냐면 네이버 글자 수, 이게 글자 수 세는 거거든요.
5자. 요게 1000자 정도 돼야 돼요. 공백 제외하고 1000자. 최소 800자. 프롤로그 설정. 랜딩 페이지가 지저분한 경우, 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랜딩 페이지거든요. 프롤로그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프롤로그로 랜딩 페이지를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이미지가 예쁘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이 대표 이미지가 척 봐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분 거도 한번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소개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프롤로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야 이 블로그를 누르면 된다 이걸 알고 있지만 뭘 눌러야지 다음으로 진행되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프롤로그 설정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도 자,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깔끔해 보입니까? 자, 비교를 해보세요. 블로그를 눌렸을 때 이게 깔끔해 보입니까? 글이 좀 있어야지, 정돈된 글이 있어야지, 딱 눈에 딱 보여야지 깔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왜 사람이 연락도 안 오고 블로그 하고 있는데도 남들은 연락 많이 온다는데 저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연락이 안 오는 거고. 자, 공유한 정보들로 블로그 채우기.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공유 다 공유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운영하시는지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뭐 본 아이디가 있고 스크랩용으로 쓰는 블로그 같습니다. 스크랩용으로 뭐 약간 기술적인 건데 이게 메인 블로그 같거든요. 이분의 자, 메인 블로그에는 없지 않습니까? 공유 글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공유. 이게 메인 블로그고 요거는 이 포옹 블로그입니다. 포옹 거. 많이 스크랩 해갔다. 그러면 좋은 글이라고 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수한 경우고 오히려 블로그를 잘 아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실제 메인 블로그를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 500개나 있어요. 다 포오셨어요. 뉴스 같은 거 이 외부 링크 가져오시면 블로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십시오. 내용이 없어가지고 뭐 일단 검색 자체도 잘 안 되지만 의미 없는 글을 자꾸 발행하면 그 검색 엔진은 이 블로그가 질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검색에 노출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저품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포스팅은 500개나 되는데 검색은 거의 안 되지 않습니까? 0명, 1명, 0명, 2명. 주변에 그렇게 하고 있던데요. 많이들 하고 있던데요. 이래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99%가 블로그를 엉뚱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상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명 미설정. 블로그 이름을 설정을 안 해주셨어요. 그 95%라고 말한 게 부동산 블로그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 어딘가에서 돈 내고 유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을 강사가 안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뭐 유료 강의를 본 적은 없지만 블로그 강사다 그러면 제 생각인데 100% 가르쳤을 겁니다. 근데 안 하세요. 보통 보면 다 가르쳐줘도 그 중에 10%도 제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상 쓰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는 글, 이런 일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제목도 키워드가 없죠. 분명히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검색 엔진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은 프로필에 소개하는 내용이 없다. 프로필 정도는 좀 꾸며 놓으세요. 너무 안 꾸며 놓으면 좀 신뢰도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 포스팅 1개씩 보기로 설정 안 된 블로그. 이게 뭐냐면 자, 보면 이 글이 끝나도 끝났지 않습니까? 또 이어져요. 계속 이어집니다. 몇 개의 글이. 이게 이 게시물을 클릭해서 방문한 사람이 다른 글도 보게 되면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걸 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구매를 하려고 이 블로그를 찾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글을 다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거든요. 특히 매물 광고 보시는 분들은 이 대충 보다가 큰 글자만 쓱 읽다가 막 내려가지고 연락처 찾고 뭐 재원 정보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정보를
자꾸 하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다른 글이 딱 나오고 이러면 헷갈려 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개 보기로 설정하셔야 돼요. 한 개 보기로. 또 그것도 관리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팅을 한 개 보여줄지 3개 보여줄지 이렇게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에. 그리고 목록 닫기. 이 목록 닫기 목록은 항상 열어놓아야 돼요. 이것도 다 관리창에서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 닫아 놓을 건지 열어 놓을 건지 또 몇 줄로 보여줄지 이런 것도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웬만하면 열어 놓는 게 좋습니다. 목록은 글 목록은 이 게시 카테고리 설정해서 할 수 있거든요. 카테고리 설정해서. 그 다음에 가독성 떨어지는 사례. 아까 요 특수문자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진을 세로로 찍으시는데 가로로 찍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찍어야지 안정감이 느껴져요. 가로로 찍어야지. 이 세로로 찍은 거 한번 보세요. 아,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도대체 뭘 찍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기도 하고 집도 괜히 좁아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고 세로로 찍으면 그래요. 자, 카테고리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색깔 때문에 카테고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 도대체 방문했던 사람이 다른 글도 보고 싶은데 뭐라고 적어놓은 건지 잘 안 보이거든요. 눈이 나쁘면. 블로그를 방치한 경우 글 몇 개 달랑 적어놓고 방치 글 1개 적어놓으셨고,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카페가 있으면 사람들 블로그를 한번 보세요.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한 10개 미만으로 다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님 없다고, 계약 안 된다고. 주변 분들 이야기를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조언 같은 거면 몰라도. 자, 품질 낮은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거 보세요. 너무 작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 보이지도 않죠. 사진 이미지는 고품질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좀 넓게 나오게 해놔야지 보기에 좋지. 쪼민한 이미지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사진 중에서 고품질 이미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인이지 않습니까? 거의 이 글의 메인. 자, 그 다음은 복사글 붙여넣는 거. 이분 같은 경우는 복사글을 해 놓으셨어요. 그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런 걸 긁어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붙여 놓으셨습니다. 이러면 다 중복문서거든요. 이런 게.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키워드 남발하지 마시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워드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이런 식으로 다 복사한 글이거든요. 이게 다 긁어가지고 복사한 글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대로 복사하면 이게 이 링크까지 다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검색 엔진 입장에서는 이 글을 스캔하자마자, 아, 여러 가지 글을 이 블로그는 여러 가지 글을 링크해 왔구나. 보통 외부 링크를 걸어 놓으면 네이버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링크를 거는 것 자체, 행위 자체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자기 포스팅 안에 외부 링크를 걸어 놓는 분들이 보통 뭐냐면, 포스팅을 대행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돈 받고 포스팅을 해주고, 실제 경험이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경험 안 한 거를 갖다가 계속 홍보해주는 사람입니다. 돈만 받고. 가끔 다는 거는 괜찮은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거는 괜히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다 링크로 걸리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공감 댓글 쓰기를 금지해 놓은 경우, 여기 원래 공감하고 댓글 쓰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감하고 댓글 쓰는 기능 자체를 막아놨습니다.
공감하고 댓글은 그 포스팅에 힘을 주는 요소거든요. 남들이 댓글을 하나라도 달아주면 그 포스팅에 힘이 가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붙는다고요. 공감 또 돌려주고 그러면 가산점이 붙어요. 미미하지만 댓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하거든요. 이 적도록 해놔야 돼요. 발행을 하실 때. 여기 댓글을 못 달게 놔지 않습니까? 여기도 없지 않습니까? 잦은 링크 삽입.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링크 같은 거를 외부로 나가는 링크를 자꾸 걸어 놓으시는 분인데 공식적으로는 괜찮다. 저품질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지만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글, 외부 링크 똑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한 개 글만 나오게 해야 되고 요 목록 링크는 열어놓고 본문은 1000자 이상으로 채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들면 안 되고 이게 1일 1포스팅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글을 적지 마세요. 노래 가사 같은 거 포와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발행해 놓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중복문서입니다. 중복문서. 중복문서로 걸러져가지고 애초에 검색 자체가 안 되고 페널티만 먹습니다. 감점만 된다고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터 화면이 작으면 이미지도 작다. 그 게시글을 적을 때 화면 크기를 조정하는 게 있어요. 화면 크기. 이 나중에 게시글이 발행됐을 때 화면 크기를 넓게 쓸지 전체로 쓸지 아니면 이 좁게 쓸지 패드 모양으로 쓸지 이런 게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제일 작게 하신 건데 이러면 컴퓨터로 볼 때 조금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남들은 전부 다 전체로 쓰고 있는데 혼자 좁게 나오니까 이미지 자체도 PC로 봐도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작은 걸로 넣으셨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이미지 넣으면 뭐합니까? 의도적으로 넣었으면 괜찮은데 의도적으로 넣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본문 글자수 부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 이미지, 본문 특히 본문 글자수가 중요합니다. 글자수가 적으면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 순위가 밀립니다. 순위가. 이분은 주변의 아름다움 이런 키워드 자체가 검색을 아무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목부터 잘못했어요. 남들이 검색 안 하는 포스팅은 제목은 쓰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는 일기 쓰는 공간이 아닙니다. 일기를 쓰자 뭐 이런 형태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 뭐 유래한 거라고 그래 보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블로그가 죽어요. 내용이 아예 없죠.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대병원 인근 신축 3룸 없죠. 본문이 없어요. 천자는 적으셔야 되는데 이분도 내용이 적어요. 이러면 500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천자는 넘어야 된다고요. 천자는. 사진은 직접 찍어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 본문 내용이 너무 짧아요. 그러면 검색이 안 됩니다.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용이 짧은 편입니다. 천자를 채우셔야 돼요. 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검색이 안 될 만한 글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뭐 가끔 쓰는 거는 괜찮은데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 내용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글도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노출됐다가도 금방 밀려납니다. 순서가. 노출 순서가 계속 밀려나요. 애초에 노출되기도 힘들지만 본문 글자 수 중요합니다. 본문 글자 수. 아까 제목하고 이미지. 빈번한 공유글. 공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글은 가져오지 마세요. 이게 본인이 올리신 것 같은데,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신 글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본인 거라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블로그가 죽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해킹 방치. 블로그가 해킹 당했는지도 모르고 방치해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 보면 이게 해킹 당하신 분인데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글자 크기 작음. 글자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아. 이러면 눈이 나쁜 사람은 이 눈이 좋아도 도대체 뭔 글씨인가 확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가독성이 떨어진다고요. 글자는 15포인트, 최소 못해도 15포인트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에디터 상으로 15포인트, 15에서 16 정도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더 낮아지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사실 가운데 쓰기가 눈에 그렇게 잘 띄는 편은 아니에요. 가독성이 좌측 쓰기보다는 왼쪽 정렬보다는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가운데 쓰기가 만약에 뭐 보기 좋았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쓰겠지만, 실제로 유명한 블로거들은 가운데 쓰기를 잘 안 쓰고 왼쪽 쓰기를 많이 써요. 왼쪽 쓰기를. 그리고 이상한 위젯들, 이런 걸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달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한 위젯을 여러 개 달아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블로그에 위젯이라고 배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너. 카페 같은 데 보면 메인에 여러 가지 배너가 많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업체 홍보하는 거나 뭐 내부 강의 홍보하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자기 블로그인데 남의 회사 위젯들을, 배너들을 달아놓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요, 시선이 분산됩니다. 가독성이 떨어진다고요. 깔끔한 게 제일 좋아요. 깔끔한 게. 내 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뭐 리뷰 쓰는, 리뷰해가지고 그 한 건 한 건마다 돈 받는 그런 블로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상품을 팔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서비스를 팔고자, 내 물건을 팔고자, 내 중개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물이 제일 잘 보이고 내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보통 그런 배너들이 눈에 굉장히 잘 띄거든요. 그리고 위젯들이 내 글을 보는데 집중력이 흐려질 수 있는 거,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위젯들, 배너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세요. 진짜 사소한 차이로 연락을 할까 말까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 배너들, 위젯들을 주렁주렁하게 달아놓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총 30가지 가장 흔한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우리 카페에는 그 블로그 무료 강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먼저 무료 강의를 먼저 보셨던 분들도 이걸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지적을 안 해주면 계속 실수하거든요. 30개 정도 이 실수를 방지하고 보면 예전보다 블로그가 훨씬 더 노출이 잘 되고 블로그가 보기가 좋아진 만큼 연락도 많이 오게 될 겁니다. 한 통이라도 전화 더 받으면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내를 조금이라도 더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화려해 보이게,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 블로그라는 게.